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디테일한 내용이긴 한데 이걸 제가 다룬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다뤄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다루질 않았는데 요 헤매는 경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라이프하소 가이프입니다. 이거 오래돼가지고 제가 팜플렛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플로프랜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 숫자들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지금 사이트로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유니플랜인데 유니플랜의 투베드룸 보시면 E 타입 돼 있죠. E 타입. 이게 64 스퀘어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E 타입은 64 스퀘어미터죠. 자, 그러면 이 64 스퀘어미터라는 건 우리가 분양을 받았을 때는 64 스퀘어미터로 분양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진을 잘 보세요. 자, 요거는 보시면 E 타입 돼 있죠. E 타입. 제가 요거 쿼테이션에서 잘라낸 겁니다. 나머지 부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E 타입 216입니다. 216은 위치 나오는 겁니다. 위치가. 그래서 E 타입인데 216에 있는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보시면 64 스퀘어미터였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64.31입니다. 면적이 좀 다르죠.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같은 216입니다. 층이 다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64.3입니다. 요거는 64.31이고요. 요거는 64.3입니다. 그 다음에 이 111 유닛이 있습니다. 요거는 위치가 다른 겁니다. 이거 111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잘 보시면 64.5입니다. 그죠? 또 층이 다르니까 64.45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닛들의 면적이 조금씩 전부 다 다르죠. 자, 요거 그냥 이미 쉽게 이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하신 분들은 더 이상 안 보셔도 돼요. 사실은 이건 그냥 이성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능한데 이걸 이해를 못 하신다는 건 사고가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태국 콘도 같은 경우는 내가 분양을 했을 때의 면적과 완성됐을 때의 면적이 딱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으면 그걸 감정을 해보면 미세하게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확하게 딱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짓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치수를 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분양했던 면적과 내가 받는 면적은 다릅니다. 자, 여기서 크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64 스퀘어미터를 샀지 않습니까? 그럼 금액을 64 스퀘어미터만큼 금액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64.45가 나왔죠? 그러면 같은 가격으로 64.45를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면적이 늘어난 거지만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63.4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63.45가 됐을 때는 내가 64를 계약했을 때 가격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해가 나죠. 자, 그래서 원래 계약서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계약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 조금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만큼과 줄어든 만큼은 돈을 더 내거나 덜 내게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왜 제가 계속 면적당 가격을 중요시 하냐면 이렇게 면적당 가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1스퀘어미터에 면적당 가격이 20만 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20만 밭에서
45%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더 내야 됩니다. 내가 잔금을 보낼 때 그만큼 돈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돈을 덜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건 누가 재느냐? 이건 건설사가 재는 게 아닙니다. 건설사가 재는 게 아니에요. 분양을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완성됐을 때 면적이 얼마 나올 건지 그 계산하고 있으면 그건 진짜 한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면적은 건설사가 재는 게 아니고 준공이 되고 나면 토지청에서 와서 잽니다. 왜 토지청에서 와서 재느냐? 세금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면 취득세를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취득세에 대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 감정을 하면서 면적을 다 재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 태국에서 건물을 올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콘도 같은 아파트먼트를 올리게 되면 처음 땅에다가 아파트먼트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을 한 다음에 면적도 정확하게 재고 우리나라로 치면 공시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그 공시가격은 얼마 정도 되냐면 보통 75%에서 거의 한 90%까지 나옵니다. 거의 10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보통은 75%에서 한 90%까지 요 사이로 감정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판매를 할 때는 공시가격에 의해서 취득세를 내지를 않습니다. 판매한 금액에 의해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다음에 할 때는 그 공시가격이 내가 판매한 가격보다 더 크지 않는 한 더 높은 가격에서 취득세를 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내가 20밀리언 바트의 콘도를 샀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낸 취득세가 17밀리언 바트에 대한 2% 취득세다. 그러면 1% 내겠죠. 그러면 1%를 내가 냈다라고 치면 다음에 판매를 할 때는 내가 25밀리언 바트에 팔았다라고 하면 25밀리언 바트에 대한 2%의 취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판매한 사람도 1%를 내야 됩니다. 태국은 1%씩 나눠서 냅니다. 그러니까 취득하는 사람만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분양했을 때의 면적과 준공됐을 때의 면적은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늘어나게 되면 돈을 그만큼 조금 더 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낼 때 기준은 처음에 내가 계약했을 때의 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가격이 계속 변하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서 내가 샀을 때는 14만 바트였는데 1년 후, 2년 후 샀을 때는 14만 5천 바트, 그 다음에는 15만 바트이라고 하면 그 15만 바트에 계약을 했을 때 그때는 15만 바트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고요. 14만 바트에 샀을 때는 14만 바트에 대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만큼 늘어나고 줄어든 만큼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이게 조금 짧았으니까 어제 제가 올린 블로그 내용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내년에 제가 전수조사를 좀 해봤는데 신규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신규 물건이 거의 없고요. 제가 1월 달에 오픈한다고 해서 좀 괜찮은 위치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왜 가봤냐면 이게 고층이 생길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건설사가 몰라서 아직까지 뭐 소스가 안 나왔겠죠.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여기는 저층 콘도입니다. 그리고 좀 괜찮은 콘도가 나오려고 하면 뭐 그것도 나중에 가격이 맞아야 되겠죠. 6월 달은 돼야 나올 것 같아요. 요 가격대에는. 자,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내년에는 물량을 굉장히 많이 줄입니다. 그래서 신규 물량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나와서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것들 있습니다. 제가 그 상담을 받으시고 지금 사는 게 제일 싸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1월 회의 끝나고 나면 무조건 가격 오릅니다. 그러면 또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사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그리고 이제 고가 콘도들은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따로 길게 상담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따로 상담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가격 낮은 콘도를 찾아보려고 지금 이 방콕 외곽을 다 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중소회사 콘도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중소회사 콘도들이요, 이 판매 체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좀 괜찮다 싶으면 가격이 안 맞고요, 판매 구조 안 맞고 이런 경우도 많고, 또 가격이 괜찮다 싶으면 위치가 안 좋아요. 로케이션이 워낙 안 좋아서 팔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제가 전부 다 아직까지 돌아보진 않았지만 뭐 원베드룸이 1억에서 2억 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지금 구하기가 거의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몇 군데, 한 두세 군데 더 가볼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혹시라도 좋은 게 나오게 되면 좋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좀 희박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보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일단은 가볼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내용도 받아볼 겁니다만 현재로서는 나오기가 꽤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나오면 뭐 내가 잘 모르는 지역이다 뭐 이런 얘기하시면 영원히 못 사는 겁니다. 영원히 못 사요. 지금 시내 쪽에서는 투베룸도 거의 지금 3억에 육박해 가고 있기 때문에 수쿰빌 라인 이런 쪽은 수쿰빌 로드 쪽에 붙잖아요. 그러면 원베드룸도 거의 지금 3억에 육박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에서 2억 상간으로 여러분들 아는 지역에 살 수가 없어요. 괜히 잘못 사면 이런데 10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도로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와타나 위쪽에 요 페차부리로도 있죠. 이런 데는 10년 지나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데 가깝다고 막 사고 그러죠. 그러면 10년 후에 가도 그 동네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잘못 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거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살 것도 아니면서 뭐가 내가 아는 지역에 살려고 그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찾아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이제 제일 많이 투자하시던 금액대가 이제 오른 거죠. 옛날에 2억, 4억이다가 지금 2억 5천, 4억 5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가격대 콘도들은 지금 있는 거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빨리 사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한 해 한 해 지나면요 후회하게 돼요. 이번에 제가 판매를 하면서 꽤 많은 분들이 꽤 오랫동안 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년 전에 내가 어떤 거 판매를 했을 때 그게 정말 사고 싶었는데 그때 망설이다가 놓친 걸 후회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 있을 때 자금이 되면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태국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지간하면 내가 집이 있고 또 새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세금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다주택자가 되기 힘들어서 자금을 어딘가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태국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해외 부동산 하나씩 사놓으시면 나중에 분명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대신에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 나라에 가셔서 구매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주셨습니다.